한 영화에서 대사로 등장해 유행어가 되었던 국민은 개돼지라는 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말입니다. 뉴스 시작부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독 여론조사 앞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업체를 무슨 국가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처럼 여론조사 조작 사기를 잘 치는 나라는 흔치 않으며 그 업체들은 여론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장사꾼에 불과함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그 특성상 거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크게 맞물려 있으며 여론 왜곡과 조작이 자주 발각되어 최우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났던 여론조작 사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7년 3월 15일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로 인해 법정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리얼미터는 2017년 3월 27일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한 19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혐의로 벌금에 처해졌고 지난 2016년 3월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왜곡 혐의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택수 대표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계속 유지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는 여론조사 업계의 골리앗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내 양대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로서 특정 좌파 진영과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업체입니다. 또한 업체명이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9대 대선과 관련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조사에 따르면 조작과 왜곡이 의심되는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렇듯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조작과 왜곡 그리고 비리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언론은 여론조사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보도 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한 번쯤은 여론조사를 의심해 볼 만 했었는데 개돼지 마냥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러한 작태는 후진국형 부패에 해당하며 편파적이고 고의적인 조작은 국가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도 조작 의혹이 있었던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10%에서 14% 정도였고 절망에 빠진 보수 지지층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인재까지 경선을 불복해 탈당했고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으며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이인재를 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김대중과 이회창은 겨우 40만 표 차이의 박빙승부였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착오에 기인한 왜곡된 민심과 그로 인한 이인재의 탈당만 아니었다면 이회창 후보의 압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풍조는 한나라를 5년 동안 책임질 대통령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여론조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이 월등히 앞서다가 최근에 안철수가 근접하게 추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보수 진영 후보인 홍준표는 여전히 한자릿수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과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여전히 10% 초반대이며 1위를 마크하고 있는 문재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최근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4.8%, 국민의당 26.5%, 한국당 9.0%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국당과 더민주는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전체 선거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재보선이라 특정 지역에서 선거가 시행되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절반이 넘는 수치는 뭔가 여론조사랑 맞지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 9%짜리 꼴찌당이 절반 정도를 승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며 소위 샤이보수층이나 그들이 말하는 허용 오차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며 여론조사의 조직적인 조작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현재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묘히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표심마저도 문재인 싫으니 안철수라도 밀어서 문재인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도 모두가 거짓 언론과 허위 여론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 사태에서 찬성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았고 80%의 국민이 분노하여 탄핵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견고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습니다. 그러한 여론 때문에 여권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보수 세력은 분당이라는 치명상까지 입었으며 여론의 눈치를 본 헌재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8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국민 10명 중 2명만이 태극기 집회 등에 나와 탄핵의 부당함에 동조했다라는 얘기인데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회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인파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설령 여론 조작이 없다고 치더라도 27만 통 전화를 했는데 응답이 2,000통도 안 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지율을 발표하고 이것이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응답률이 4.2%에 불과한 여론이 전체 국민의 의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96%의 여론을 도외시하는 지금의 전화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것은 힐러리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대선 여론조사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양강구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조장하고 반문재인 유권자층을 자극하여 문재인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작은 안철수라도 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여론조사 기관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밀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은 표면에 내세운 얼굴만 안철수일 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과 다를 바 없는 반미, 친북, 친중의 좌파들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지역구 26석 중 서울 관악 한 곳 빼고는 대부분이 전라도인 호남에 기반한 미니지역당입니다. 이는 보수가 최악을 피한답시고 탄핵 주도 세력인 안철수를 밀면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도 묻히고 보수는 괴멸될 것이며 그들은 30석 가지고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도로민주당으로 합당할 수밖에 없어 우파는 병신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사기 탄핵의 주범 중 하나인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개돼지 취급받으며 대선을 치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론 조작은 분명 존재하고 우파의 분열만이 문제일 뿐이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보수 진영 자체를 그토록 괴멸시킬 만한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 기획 세력에 의해 무참히 밟혀졌는데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싸워야지 왜 이념에도 맞지 않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홍준표를 지지하십니까? 그럼 당당히 홍준표를 말하고 다니십시오. 조원진을 지지하십니까? 그럼 당당히 조원진을 말하고 다니십시오.
남재준을 지지하십니까? 그럼 당당히 남재준을 말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그렇게 보수 진영의 폐기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염원이 무르익으면 자연히 우세한 후보 쪽으로 단일화 논의는 시작됩니다. 충분히 승산 있는 선거를 미리 짐작하여 해보지도 않고 정권을 내다바치는 어리석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에도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왜곡 혐의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택수 대표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계속 유지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는 여론조사 업계의 골리앗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내 양대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로서 특정 좌파 진영과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업체입니다. 또한 업체명이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9대 대선과 관련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조사에 따르면 조작과 왜곡이 의심되는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렇듯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조작과 왜곡 그리고 비리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언론은 여론조사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보도 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한 번쯤은 여론조사를 의심해 볼만 했었는데 개돼지마냥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러한 작태는 후진국형 부패에 해당하며 편파적이고 고의적인 조작은 국가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도 조작 의혹이 있었던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10%에서 14% 정도였고 절망에 빠진 보수 지지층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인재까지 경선을 불복해 탈당했고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으며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이인재를 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김대중과 이회창은 겨우 40만 표 차이의 박빙승부였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착오에 기인한 왜곡된 민심과 그로 인한 이인재의 탈당만 아니었다면 이회창 후보의 압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풍조는 한나라를 5년 동안 책임질 대통령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여론조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이 월등히 앞서다가 최근에 안철수가 근접하게 추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보수 진영 후보인 홍준표는 여전히 한자릿수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과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여전히 10% 초반대이며 1위를 마크하고 있는 문재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최근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4.8%, 국민의당 26.5%, 한국당 9.0%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국당과 더민주는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전체 선거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재보선이라 특정 지역에서 선거가 시행되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절반이 넘는 수치는 뭔가 여론의 의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96%의 여론을 도외시하는 지금의 전화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것은 힐러리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대선 여론조사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양강구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조장하고
반문재인 유권자층을 자극하여 문재인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작은 안철수라도 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여론조사 기관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밀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은 표면에 내세운 얼굴만 안철수일 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과 다를 바 없는 반미, 친북, 친중의 좌파들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지역구 26석 중 서울 관악 한 곳 빼고는 대부분이 전라도인 호남에 기반한 미니지역당입니다. 이는 보수가 최악을 피한답시고 탄핵 주도 세력인 안철수를 밀면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도 묻히고 보수는 괴멸될 것이며 그들은 30석 가지고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도로민주당으로 합당할 수밖에 없어 우파는 병신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사기 탄핵의 주범 중 하나인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개돼지 취급받으며 대선을 치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론 조작은 분명 존재하고 우파의 분열만이 문제일 뿐이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 영화에서 대사로 등장해 유행어가 되었던 국민은 개돼지라는 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말입니다. 뉴스 시작부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독 여론조사 앞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업체를 무슨 국가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처럼 여론조사 조작 사기를 잘 치는 나라는 흔치 않으며 그 업체들은 여론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장사꾼에 불과함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그 특성상 거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크게 맞물려 있으며 여론 왜곡과 조작이 자주 발각되어 최우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났던 여론 조작 사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7년 3월 15일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로 인해 법정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리얼미터는 2017년 3월 27일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한 19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혐의로 벌금에 처해졌고 지난 2016년 3월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조사랑 맞지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 9%짜리 꼴찌당이 절반 정도를 승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며 소위 샤이보수층이나 그들이 말하는 허용 오차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며 여론조사의 조직적인 조작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현재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묘히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표심마저도 문재인 싫으니 안철수라도 밀어서 문재인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도 모두가 거짓 언론과 허위 여론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 사태에서 찬성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았고 80%의 국민이 분노하여 탄핵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견고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습니다. 그러한 여론 때문에 여권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보수 세력은 분당이라는 치명상까지 입었으며 여론의 눈치를 본 헌재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8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국민 10명 중 2명만이 태극기 집회 등에 나와 탄핵의 부당함에 동조했다라는 얘기인데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회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인파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설령 여론 조작이 없다고 치더라도 27만 통 전화를 했는데 응답이 2,000통도 안 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지율을 발표하고 이것이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응답률이 4.2%에 불과한 여론이 전체 국민의